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수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올해 매드 아카이브에 올라온 Buffering and Non-Monotonic Behavior of Gene Dosage Response Curves for Human Complex Trait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인간 형질의 진 도세지가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모노토닉과 논모노토닉으로 나누어 탐구한 연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프리처드 랩에서 수행된 연구인데요. 이 랩은 유전적 변이와 진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탐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유전 변이가 인구 집단의 구조나 자연 선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변이들이 세포 수준이나 생물학적 형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유전 변이가 형질에 기여하는 이 복잡한 경로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통계적 방법론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논문에서도 새로운 통계 유전학 모델이랑 이론적 접근법을 통해 기존에 잘 이해되지 않았던 진 도세지와 형질 간 관계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 진 도세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진 도세지는 세포 내 특정 유전자의 기능적 복제본이 몇 개 존재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세포 내 유전자 복제본의 증가나 감소는 유전자 발현량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는 곧 표현형에도 중요한 변화를 유발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구조변이 CNV가 있습니다. CNV가 발생하면 발생 지역 내 유전자들이 듀플리케이션 되거나 딜리션 돼서 되게 큰 표현형 변화를 유도합니다. CNV가 이런 ASD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서 직관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되는데요. 바로 진 도세지가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듀플리케이션과 딜리션이 연속적인 표현형에 대해서 동일한 방향의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면 형질에 가령 부정적인 영향을, 발현이 증가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듀플리케이션은 진 도세지를 증가시키고 딜리션은 감소시키는데 두 경우 모두 같은 방향의 영향, 가령 이 가장 상위에 있는 그립 스트렝스, 얼마나 단단히 이 그립을 쥐는지에 대해서 듀플리케이션과 딜리션 모두 이게 낮아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에 의문을 품고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진 도세지 변화가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진 도세지를 감소시키는 변이, 로스 오브 펑션, LOF 변이와 딜리션, 그리고 반대로 진 도세지를 증가시키는 변이, 듀플리케이션이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UK바이오뱅크의 약 46만 명의 홀엑솜 데이터와 약 5만 명의 홀지놈 데이터를 활용해서 91개의 연속적인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이를 이제 진 도세지 리스폰스 커브, GDRC로 나타냈는데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관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진 도세지가 발현량을 변화시켜서 성질에 영향을 미칠 때 그 관계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선형일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유전자의 발현이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나서 증가하면 형질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반대로 LOF가 발생해서 발현이 감소하면 형질이 비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요. 이러한 선형적인 관계의 실제 예시로는 삭스 유전자와 LDLR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샥스 유전자는 키와 관련된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 발현이 이제 그 키의 양의 방향의 선형적인 관계를 가질 경우 이제 듀플리케이션이 발생해서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서 이게 색카피가 되면 키가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LOF가 발생해서 유전자 기능이 상실되면 키가 감소하는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듀플리케이션이랑 LOF가 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죠. LDLR 유전자는 LDL 콜레스테롤과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전자 발현이 LDL 콜레스테롤과 음의 방향의 선형적인 관계를 가져서 듀플리케이션이 발생할 경우 LDL 감소, 그리고 LOF가 발생할 경우에는 LDL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유전자 모두 진 도세지와 피노타입 간의 표현형 간의 관계가 선형적이고 듀플리케이션이랑 LOF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인데요. 이런 진 도세지 피노타입 관계를 우리는 모노토닉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모노토닉한 유전자 표현형 페어도 있지만 저자들이 모든 유전 변이들이 이 91개의 연속형 표현형에 미치는 평균적인 이 LOF 버든의 효과랑 그리고 듀플리케이션의 버든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모든 표현형에서 LOF랑 그 듀플리케이션이 같은 방향의 영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X축이 LOF의 평균적인 효과, Y축이 듀플리케이션의 평균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둘 다 양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음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Y는 X에 근사된 이런 분포가 나타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듀플리케이션과 LOF가 동일하게 형질을 증가시키거나 그리고 동일하게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모노토닉한 릴레이션십과 상반되며 이는 논 모노토닉 이펙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 모노토닉 이펙트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저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패널 E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전자들의 개별 GDRC, 진 도세지 리스폰스 커브는 모두 모노토닉하지만 어떤 GDRC는 양의 방향으로 모노토닉, 어떤 GDRC는 음의 방향으로 모노토닉해서 전체적인 평균을 계산했을 때 너무 모노토닉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방향의 모노토닉 유전자들과 반대 방향의 모노토닉한 유전자들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이 형질의 너무 모노토닉해 보이는 GDRC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많은 유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논 모노토닉한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듀플리케이션이나 LOF 모두 같은 방향으로 형질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곡선 형태를 보이면서 이러한 유전자들이 표현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각 유전자의 GDRC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분석된 유전자 중 절반 이상이 모노토닉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LOF랑 듀플리케이션이 반대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주목할 점은 상당수의 유전자는 논 모노톤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G6PC1이라는 유전자는 듀플리케이션과 딜리션 모두 LOF 모두 핸드 그립이 낮아지게 하는 영향을 보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서 소개한 두 가지 모델이 다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즉 어떤 형질에서는 이 반대 방향의 모노토닉한 GDRC 유전자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합쳐져서 논 모노토닉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어떤 형질에서는 실제로 논 모노토닉한 GDRC 유전자들이 존재해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더 주된 메커니즘인지 탐구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GDRC가 너무 모노톤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주로 모노톤한 유전자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논모노토닉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논모노톤한 유전자들이 많이 존재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저자들은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 형질에 대해 모노토니시티라는 값을 계산했습니다. 이 모노토니시티는 해당 형질에 기여하는 유전자들의 LOF 효과랑 디플리케이션 효과의 곱의 평균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음수값이 이 곱한 효과를 곱한 다음에 음수값을 취한 값이라 듀플리케이션과 LOF가 둘 다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는 경우에는 이 모노토니시티 값이 음수가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이 두 개의 변이 효과가 곱씨, 음수,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이 모노토니시티 값이 이제 양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노토니시티 값이 양수면 이제 모노토닉한 유전자들이 주로 기여를 하고 반대로 이 값이 음수면 논 모노토닉한 유전자들이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이 그래프는 이제 계산된 각 형질의 모노토니시티 값을 보여줍니다. 이 X축이 모노시티를 나타내고 Y축은 형질의 분포 밀도를 나타냅니다. 분석 결과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형질에서 모노토니시티 값이 양수로 나타났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형질에 기여하는 유전자들이 모노토닉한 패턴을 가지면서 이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논모노토닉한 평균 효과가 관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델 1번이 조금 더 주요한 논모노토니시티를 설명하는 주요한 모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형질, 예를 들어서 에스트라디올 같은 경우에는 음의 모노토니시티로 논모노토닉한 유전자들이 형질에 주로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유전자와 형질 관계는 논모노토닉하고 이는 양의 모노토니시티. 그러니까 주로 모노토닉한 유전자들의 GDRC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형질에 기여하기 때문임은 알겠는데 각 유전자랑 그 형질의 페어, 그 GDRC의 방향은 어떤가? 그러니까 어느 사분면에 정확히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유전자 형질 GDRC는 앞서 살펴봤듯이 모노토닉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LOF는 형질의 양의 방향, 듀플리케이션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쌍은 204쌍, 그리고 그 반대는 142쌍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논 모노토닉한 쌍은 총 287쌍으로 그 중에서도 LOF랑 듀플리케이션 모두 형질의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168쌍으로 모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보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즉, 저자들은 이를 통해 이제 논 모노토닉한 쌍의 경우 둘 다 양의 방향으로 형질에 기여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런 모노토닉한 그리고 논 모노토닉한 유전자별 GDRC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살펴보면 이제 유전자 발현은 단백질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단백질은 패스웨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모노톤 GDRC를 그래프를 보자면 이제 유전자 발현이 단백질 생성에 미치는 관계는 모노토닉한 곡선입니다. 단백질이 이 경로의 패스웨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역시 모노토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스웨이가 최종적인 Y값, 형질에 미치는 관계도 동일하게 모노토닉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별 모노토닉한 효과가 더해지며 전체적으로 이러한 모노톤한 GDRC가 형성이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유전자 형질 관계가 단일 패스웨이를 통해 영향을 미칠 때
기대되는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논 모노톤 GDRC가 나타나는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단일 패스웨이가 아닌 여러 패스웨이에 의해 플레이오트로픽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CYP11B1 유전자는 3하이드록시 부티르산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해당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면 기아, perceived starvation과 같은 생리적 반응이 촉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3하이드록시 부티르산 농도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발현이 감소할 때는 다른 패스웨이, 저혈당, 하이퍼글리세미아 패스웨이가 활성화되어서 이제 3하이드록시부티르산 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 경로가 발현량 변화에 동시에 작동해서 CYP11B1의 듀플리케이션과 LOF의 영향이 논모노토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다중 효과는 이제 유전자 발현이 복잡한 패스웨이를 통해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CYP11B1의 플레이오트로픽한 효과는 결국 썸상으로는 듀플리케이션과 LOF 모두 양의 방향으로 형질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처럼 이런 식의 작동에 의해 GDRC는 평균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트레이 버퍼링이라고 설명하며 듀플리케이션과 LOF의 효과가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합니다. 이제 왼쪽 패널은 키에서 유전자별 듀플리케이션과 LOF의 효과인데요. 듀플리케이션과 LOF가 주로 반대 방향, 그러니까 모노톤으로 작동을 했지만 일부 유전자에서는 둘 다 동일하게 음의 방향으로 작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음의 방향으로 논 모노토닉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네거티브 트레이 버퍼링으로 정의를 하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이제 시스테인 C 농도처럼 전체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논 모노토닉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포지티브 트레이 버퍼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레이 버퍼링은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A 패널처럼 디렉셔널 셀렉션이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트레이 버퍼링이 나타나는 형질은 한쪽으로 증가하거나 한쪽으로 감소할 때 진화적으로 유리한 형질이기 때문에 이제 한 방향성이 있는 디렉셔널하게 선택적 압력을 받게 되고 때문에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트레이닝이 관찰되면서 최종적으로 GDRC가 이제 논 모노토닉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형질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레귤레이터를 거쳐 영향을 줌으로써 디렉셔널하게 선택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B 패널처럼 유전자 발현이 최적 발현량을 중심으로 유지되도록 선택되는 스테빌라이징 셀렉션의 경우 GDRC는 평균적으로 모노토닉하고 그 전체적인 썸은 제로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시나리오대로 이제 유전자의 발현이 직접적으로 형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죠. 가령 이제 키를 예시로 든다면 키를 다이렉트하게 조절하는 유전자들의 얘네들이 키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진 도세지에 따라 모노토닉하게 단백질 양이 조절될 거고, 결과적으로 표현형 키도 모노토닉하게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진 도세지가 증가할 때 키가 증가하도록 하는 유전자들과 감소할 때 반대로 키가 증가하도록 하는 유전자들이 섞여 있겠지만, 이제 스테빌라이징 셀렉션에 의해서 듀플리케이션과 LOF의 평균 효과의 합은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면 인디렉트하게 조절하는 유전자들이 키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진 도세지에 따라서 이 키 자체가 아니라 키를 조절하는 업스트림 패스웨이에 영향을 미쳐서 키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업스트림 패스웨이는 다른 패스웨이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 다른 패스웨이 때문이던 아니면 그 다운스트림 패스웨이에 의한 피드백 때문이던 플레이오트로픽한 결과, 그러니까 논 모노토닉한 GDRC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직접적인 레귤레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디렉셔널 셀렉션에 의해서 이 논 모노토닉한 GDRC가 이 포지티브던 아니면 요 그림처럼 네거티브던 이런 식으로 진화에 유리한 쪽으로 쉐이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는 이 노란색 마지막 그래프처럼 다이렉트하게 키를 조절하거나 이 인다이렉트하게 다른 업스트림 패스웨이를 이용해서 키를 조절하는 이러한 레귤레이터 유전자가 함께 존재를 해서 이렇게 스테빌라이징 셀렉션과 디렉셔널 셀렉션이 이 키의 GDRC를 쉐이핑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위보다는 진화적으로 유리한 이 아래쪽으로 트레이 버퍼링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형질이 너무 모노토닉한 복잡한 GDRC를 갖는 이유를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임플리케이션은 사실 어려운 얘기들이었던 것 같긴 한데 복잡한 형질들이 논 모노톤한 GDRC를 가짐을 보이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가령 드러그 디스커버리에서 타겟 유전자로 찾았는데 이 유전자가 논 모노톤한 유전자로 여러 패스웨이를 걸쳐서 플레이오트로픽한 효과를 갖는다? 이건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해당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는 패스웨이에 고려하지 못한 다른 다운스트림 패스웨이 혹은 그로 인한 피드백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의도한 건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실제로는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을 유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티와스나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 등의 통계적인 방법론에서도 제1 가정은 이제 모노톤 GDRC, 그러니까 진 도세지가 늘면 익스프레션도 리니어하게, 피노타입도 리니어하게 증가할 것이다. 인데요. 그러면 논 모노톤 GDRC의 존재는 우리가 실은 이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가면 좀 상당한 시그널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논 모노톤 GDRC를 이해하는 건 해당 형질의 에볼루션이 이제 어떻게 쉐이핑 됐는가에 대한 단서를 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데 일반 인구 집단인 UKBB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효과가 크고 큰 디렉셔널 셀렉션을 받았을 아주 희귀한 변이는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이 진 도세지에 플러스를 줄지 마이너스를 줄지 알 수 없는 미스센스 변이는 제외했다는 점, 그리고 조직, 세포, 발달 시기 특이적으로 진 도세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고른 이유가 우리가 연구실에서 굉장히 루틴하게 원인이 되는 변이를 찾고 변이가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발현 패턴도 분석하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표현형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령 기존의 통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해 변이를 찾을 때는 왜 설명이 안 되는 발굴한 변이를 갖지 않는 환자의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해석이나 예측력이 좋지 않을 때에 대한 해석, 내지는 예측력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논 모노톤 GDRC를 비롯한 좀 당연하게 하는 기본적인 바이올로지에 좀 의문을 품고 익스플로어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품는 게 결과적으로 저희 연구에서도 새로운 바이올로지를 찾을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는데 다른 분들께도 재밌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